아빠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갔어요. 우리는 알록달록한 바위와 물벌레들을 살펴보면서 강을 따라 걸었어요. 강이야. 아까 우리 표주에 있었던 초록색, 파랑색이 막 섞인 물이고 그리고 이 뒷배경도 아주 우거졌어. 나무들이 꽉 차고 쫙 뒤로 산도 보이는데 산이 안 보일 정도로 그림이 꽉 나무로 찼어. 그리고 아빠랑 아이가 아주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로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 두 페이지가 다 강과 나무고 거의 반을 우리가 이렇게 딱 반 나눠서 밑에는 강, 밑에는 우리 옛날에 그 아저씨 있잖아. 그림 그리는 미술 아저씨가 딱 그린 것 같이 그 밑에는 이렇게 그림자 있지. 그림자 그리잖아. 그 아저씨.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자도 흐릿흐릿하게 그려져 있고 정말 그냥 거의 초록 강인데 거의 밑에도 초록이야. 이 그림자 때문에 그랬나 보다. 밑에까지 이 나무 그림자들이 쭉 있고 아이는 빨간색 떡볶이 코트 같은 거 입고 있고 아버지는 큰 점퍼를 입고 더플 코트, 응? 괜찮아. 대마위, 뭐, 떡볶이 코트, 니샷. 그래서 입고 오리가 한 마리 이렇게 슉 헤엄치고 가서 정말 평온해 할 것 같은 그 강가가 얘 때문에 살짝 오리가 슈르륵 훑고 지나가고 있는 그 느낌? 얘 때문에 예쁘네. 약간 깬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름다워. 예뻐. 예뻐. 아름다워. 나머지는 아주 고요해. 오. 아빠랑 아들이랑 아이랑 여기 자주 왔구나. 그래, 그런 느낌이 들어. 아이를 안정시키려고 그렇지. 또 토닥토닥 해주려고 가장 둘이 제일 좋아하는 데로 온 거야. 되게 우리 다 해가 지고 있어. 그래서 난 초록색만 있을 줄 알았다. 왠지 이 숲에는. 근데 약간 초가을 같이 나무가 몇 개가 물들었어. 그리고 아주 예쁘게 나뭇잎 하나하나 이렇게 붓으로 찍은 느낌으로 하나하나 우리 계속 막 흐트러진 그림만 보다가 하나하나 나뭇잎이 초록색인데 어떤 건 하나만 막 단풍이고 어떤 건 이쪽은 약간 단풍 더 들었고 이런 느낌으로 전묘법처럼 이렇게 맞아. 이렇게 쳤구나.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붓을 오빠 한번 조그만 붓인데 좀 쭉 눌렀다 뗀 느낌 있지. 그러니까 콕 찍은 느낌 말고 그러니까 면봉으로 콩콩 찍은 느낌 말고 약간 한번 붓을 약간 눌렀다 뗀 느낌. 그러니까 이쪽은 진짜 나뭇잎처럼 생긴 거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나무통도 되게 얇아. 나무 몸통이 얇은 나무들이 막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 얇지 사실 사람이 지금 손가락만 하니까 나무도 사람 손가락만 하거든. 그러면 몸통 정도다. 그 나무들이 하나 둘 셋 네 그루가 있고 두 번째 나무 그루에 가지 사이로 져가는 해가 촥 비치는 거야. 햇살, 해가 반 숨어 있어. 두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둘이 그게 지금 강가인데 해도 이렇게 비치고 강에 그냥 아이가 앞에 있고 아빠가 한 발짝 두 발짝 떨어져 있는 데서 걷고 있어. 걷고 있어 이거는. 왜냐면 조용히 숲속에 걷고 있는. 강물 따라 이렇게 걷는 거야. 무릎이 이렇게 한 명씩 굽혀져 있는 거 보니까 걷고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낙엽이 막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낙엽들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다음 장에는 반이 잘려서 한쪽만 그림이 있고 한쪽은 이제 글인데 이건 되게 하늘색 물이야. 아까 내가 처음에 오빠 한 장 넘겼을 때 이게 강인데 되게 파도처럼 물결이 막 있다 했지. 그 그림 같이 이거는 정말 물 색깔이고 파도가 부서질 때 그 하얀 느낌 있지. 바다 아니야 그거는? 약간 그런 느낌. 그 강물을 쭉 따라가면 거기 장소가 이 바다까지 이어지는 곳인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파도 훅 밀려올 때처럼 약간 그렇게 하얗게 부서지는 느낌이 막 있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아빠와 단둘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지만 발표 시간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 많은 눈이
내 입술이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걸 지켜보았어요. 그 많은 입이 키득거리며 나를 비웃었어요. 뱃속에 폭풍이 일어난 것 같아요. 두 눈에 빗물이 가득 차올라요. 아까 그 그림이 얘 뱃속이고 눈속이었나 봐. 그러네. 슬프구나. 이 아이가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었을까. 이 아빠는 또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까. 그걸 또 아니까 아빠는. 물이 막 일렁일렁거리더라고. 우리는 이 아이의 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어. 아, 그게 바다도 아니고 그 저기 아니고 아이의 눈 아니구나. 이 지금은 아이가 강가를 바라보며 앉았고 이제는 달이 조금씩 떠오르네. 해는 사라졌어. 그러니까 하얀 달이 보이지만 아주 먹구름처럼 구름이 가득 끼어서 연두 짙은 초록. 우리 흔히 먹구름 같은 그런 느낌이야. 되게 물이 많이 섞인 채로 그림을 이렇게 하늘을 그리고 그 짙은 초록 그리고 하늘은 노란빛이거든. 근데 노랑이 아니라 아주 아이보리인데 그런 노란기가 살짝 들어있는 근데 그 구름 사이로 달이 하얗게 살짝 동그랗게 보이고 아이는 강을 바라보며 앉아있어서 우리는 옆 뒷모습밖에 안 보이고 아빠는 대신 저기 옆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달려가는 듯이 위에 몸통이 약간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우리 걸을 때 이렇게 맞아 오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어. 뒷모습이야. 애는 가만히 있는데 아빠는 내가 슬퍼하는 걸 보고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둘이 뒷모습에 아빠가 아이를 어깨동무를 하고 이쪽 손으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요 왼손으로는 강물을 가리키고 있어. 맞아. 그렇게 하고 둘이 아주 이제 저 뒤에서 찍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강물이 근데 아까는 고요했잖아. 이거는 아까 막 흘러가고 있어. 강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중간중간 바위도 있어서 그야말로 진짜 파도 부서지듯이 바위를 쿵쿵 쳐가면서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 그리고 저 뒤엔 숲속이 보이고 달이 하얗게 보여. 너는 강물처럼 말한단다?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강물처럼 말하는 게 뭐 어떤 걸까? 나는 강물을 보았어요. 제일 처음 우리 책을 그림을 하나 둘 셋 나눴잖아. 그러니까 6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첫 그림은 아이의 눈이 처음처럼 딱 있고 그 다음 그림은 아까 막 정말 물을 정말 가까이서 찍은 부서지는 물을 가까이서 찍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음 그림은 큰 붓으로 슥슥 해놓은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첫 페이지는 우리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밤 그림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물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 그림은 또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 순간 있지 파도 쿵 치는 같은 순간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퍼져서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그 아이가 눈을 감고 있는 그림. 그 눈만 보여. 자, 근데 글은 그 전장에 나는 강물을 보았어요 하고 넘어갔거든. 물거품이 일고 소용돌이 치고 굽이치다가 부딪혀요. 우리가 물이 약간 다 그런 다른 느낌으로 그려져 있어. 그리고 눈을 감았어, 얘가 이렇게. 오,
봐, 만져봐. 왜? 이 책이 다음을 넘겼더니 펼쳐지네. 오. 잠깐 나도. 오. 뭐? 또 펼쳐져. 봐봐. 어. 책을 넘겨봐. 책을 넘겼더니 가운데에서 이렇게 펼쳐져. 펼치기 전에는 왼쪽은 그러니까 아이가 얼굴이 한쪽 면씩 이게 왼쪽 얼굴, 여기 오른쪽 이거 얼굴. 경식이 내 손. 여기 왼쪽 얼굴, 여기 오른쪽 얼굴. 오른쪽 얼굴. 그러니까 정말 얼굴이 크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눈썹, 눈 감고 있어. 지금 아직 애가 그러니까 이렇게 감고 주근깨가 있고 그리고 큰 얼굴. 코, 입은 그냥 다물고 있고. 딱 일자 이렇게. 일자로 감고 있고 요걸 이제 펼치면 이제 펼치면 오른쪽 얼굴을 전혀 다른 그림이겠지. 이쪽도 펼쳐져. 양쪽 다 양쪽 다 펼쳐졌네. 펼쳐져. 병풍처럼 촥 펼쳐지네. 그러면 이제 내 강 아니야? 혹시 강? 맞아? 와. 길게 강? 맞아? 너는 강물처럼 말한단다. 이거네. 너는 강물이네. 어우. 여기에는 두 사람이 없고 그냥 다 강물이야. 강이고 아까 그 첫 그림이 표지. 표지에 애가 내가 여기 허리까지 강이 있는 곳까지 들어갔다 그러잖아. 이번엔 그 똑같은 그림인데 뒷모습이야. 얘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이면 이게 온통 강이고 달빛에 비친 듯 반짝여 강이. 반짝이는데 얘가 여기 세 번째 장 여기에 이렇게 머리에 이 배까지 이렇게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뭐 여기 섰는지 진짜 딱 이만큼 뒷모습이 있어. 반짝 되게 불꽃놀이처럼 달빛에 부서지는 그 물빛은 진짜 아름답지. 느낌이 굉장히 생생하네. 그림이. 그리고 여기 써있어. 아빠는 말했어요. 내가 강물처럼 말한다고. 그래서 닫고 닫으면 다시 눈을 감은 아이가 보여. 그러네. 훌륭하네. 그리고 그 달빛이 쏟아지는 그 강에서 얘가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뒤에서 탁 보이는 느낌이야. 물이 여기까지 잠겨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휘저으면서 가는 느낌이죠. 그렇게 이렇게 휘저으면서 가고 약간 그러니까 위통은 얘가 지금 벗고 있어. 아까 표주도 그렇고 여기도 위통은 벗고 검정색 바지만 살짝 물에 이렇게 보이고 휘휘 저으면서 자유로워 보여. 뒷모습이지만 그런 게 느껴져. 나는 울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 있거든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는 말하기 싫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끝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평영할 때, 자유형할 때 이렇게 할 때 얼굴 살짝 보이지. 딱 그만큼이야. 팔이 하나는 이렇게 있고 얼굴만 여기만 살짝 보였어. 눈을 감고 입을 약간 떼고 있고 딱 그 물이 이렇게 보여. 얘가 지금 수영 중인가 봐. 그런 사이에 써 있어. 나를 둘러싼 낱말들을 생각하기 어려울 때면 나를 둘러싼 낱말들을 말하기 어려울 때면 그 당당한 강물을 생각해요. 물거품을 일으키고 굽이치고 소용돌이치고 부딪히는 강물을요. 그렇구나. 그 빠른 물살 너머에 잔잔한 강물도 떠올려요. 그곳에서는 물결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반짝거려요. 내 입도 그렇게 움직여요. 나는 그렇게 말해요. 강물도 더듬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요. 이 그림은 거의 우리 수묵화처럼 그냥 거의 배경은 하얗고 산이 이렇게 꺼멓게 먹으로 이렇게 그냥 산을 그려놓은 것 같이 보여. 근데
그 하얀 강, 아주 강도 하얗고 여기는 하늘도 하얘. 근데 산 그림자가 또 강물에 살짝 이렇게 아주 번진 먹처럼 이렇게 있고 고요한 물인데 얘 때문에 얘가 아주 오빠 움직이지 않는 물에 몸 훅 가봤어? 그때 물살이 나 때문에 그렇지. 싹 움직이잖아. 그렇지. 딱 그런 번지듯이 이렇게. 느낌이야. 얘 이렇게 뒤에 요만큼만 보여 물에. 그냥 지금 훅 왔나 봐. 그 물길이 이렇게 싹 보이는 거지. 그치? 맞아. 카약 전진할 때 보면 뒤에 이렇게 싹. 그쵸? 맞아.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림이 왜 그래? 우리 초반에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 뭐? 그 침대에서 얘가 옷 입고 있는 그림 있다고. 그렇지. 근데 거기에 창에 창이랑 벽이 보였었는데 그 벽은 그냥 나는 이게 문인 줄 알았어. 근데 분명히 아까 있었던 여긴 없구나. 여기만 똑같은 그림인데 카메라가 이렇게 시선이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이야. 똑같은 그림인데 옆에 벽을 봤더니 딱 그같아요 지금은. 아까는 요거는 안 보였고 아까는 이 그림 똑같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거였으면 이번에는 살짝 카메라 이동한 것처럼 이동을 오른쪽으로 살짝 했어. 그랬더니 이 벽에 얘는 지금 엉덩이가 보이고 옷을 갈아입고 있고 이 벽이 더 많이 남잖아. 여백에. 우리가 처음에 오빠 이렇게 콩 찍었던 거 기억나 내게? 못 그거. 이렇게 해서 거기 저기 왜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이렇게 4개 이렇게. 맞아. 그래, 그게 그래. 얘 벽에 붙여져 있어. 얘가 써서. 아빠가 말해준 거. 아빠가 말해준 걸. 벽에다 붙이는 그 그림이 글씨가 써 있고 아까 이렇게 무슨 물감으로 쓱쓱쓱 칠한 것처럼 하고 크레파스로 쓴 것처럼 한 게 무슨 붙여놓은 것처럼 있다 그랬잖아. 그게 얘 방 벽에 붙여져 있어. 그거였구나. 그 자기가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 말을 잊지 않고 아이들 써놓는 거야. 잊지 않는 거지.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학교에 가서 발표 시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강에 대해서 말했지요. 발표하는 모습이 있어. 앞에 나와서 서 있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눈을 감고 딱 주근깨 있는 아이의 얼굴. 하나는 약간 이 아이가 서 있어서 다른 아이들이 얘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고 하나는 얘 얼굴만 탁 보이는데 눈을 감고 칠판 앞에 서 있어. 이제 발표했구나. 그래서 다음 장은 아까처럼 강에 얘가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가 있고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좋다. 좋네. 좋네. 되게 감동이다. 참 이게 옆에서 이걸 그런 말을 해주고 또 긍정으로 이끌어주고 용기를 주는 존재가 정말 대단한 거야. 근데 난 궁금하게 맨 끝 부분에 그 그림에 보면 아이가 칠판 앞에서 난 그 그림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 아이들은 그러면은 뒤통수만 보이는 거야? 여전히? 아이들은 뒤통수인데 이때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아이를 보고 있는 발표하는 이 아이를 보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은 지금 어떠한지가 너무 궁금하고 그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냥 상상에 맡기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누가 봐도 딴짓하라고 이러잖아. 다 얘를 집중하고 보고 있어. 그 아이의 이제 말을 듣고 있는 거지. 그 얘는 눈을 감아버렸어,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눈을 감고. 그 강을 상상하면서 자기가 좋아했던 걸 갖다가 말하고 있는 순간인 것 같아. 나 같아도 눈을 감고 얘기할 것 같기는 해. 일단은 아이들 표정이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을 것 같고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 말에 조금 더 집중하려면 아이들 표정이 이제 그 방해가 되니까 차라리 눈을 감고 강물처럼 정말 천천히 말해야지 뭐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아빠가 그 강에 대해서 이 밑에서 좀 좋은 얘기 해줬네. 강이 살렸네. 그러게. 이제 오빠 제대로 보려고 가지고 갔어.
여기에 그 작가가 쓴 마지막 글이 되게 인상적이야. 어.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거 말해. 한번 읽어볼까, 이거? 읽어줄까? 읽어줘. 읽어줄까? 마지막 잠깐 읽어. 이거 그게 중요한 거지. 왜냐면 지금 이걸 갖다가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 느꼈을 거야. 근데 이 작가의 의도가 있지. 의도, 느낌을 한번 이제 들어보면 좋겠어. 내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가끔씩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날이면 아버지는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러고는 발표를 망치고 속상해하는 나를 강가로 데려갔어요. 그런 날에는 내 입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꺼내는 게 고통스럽기만 했어요. 같은 반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고요. 그저 조용히 있고만 싶었어요. 아버지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을 따라 걸으며 돌 위를 건너뛰고 연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벌레를 잡고 블랙베리를 땄어요. 어느 날 강물이 밀려오는 걸 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말을 더듬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기 쉬워요. 사실 누군가 말을 더듬는 것을 보고 듣는 일은 편치 않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내려고 끝까지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니까요. 일그러진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끄럽고 정상적인 말은 조각조각 흩어져 버리지요. 말을 더듬다 보면 유창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언어치료사 선생님은 내가 유창하게 말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나는 강물 앞에 서면서 유창하다는 것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되었어요. 강에도 강에 어귀가 있고 물살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합쳐지는 곳이 있어요. 강물은 자연스레 꾸준히 흐르면서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요. 자신의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강물도 더듬거리며 흘러가요. 내가 더듬거리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에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들리나요? 말하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가요? 단어가 몸속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멈추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말하나요?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단어를 잊어버리나요? 아니면 단어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느끼나요? 가끔 말하기 꺼려질 때가 있나요? 가끔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나요? 아버지가 나를 강으로 데려다 주시면 외로움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강물을 가리키며 강물의 이미지와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강물 같은 내 은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아버지는 자연의 움직임 속에도 내가 더듬거리면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덕분에 나는 내 입이 바깥 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즐겁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말해요. 단순히 말을 더듬는다고 말해버리기 힘든 면이 있어요. 단어와 소리와 몸을 가지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복잡한 노동을 하는 셈이거든요. 내가 말을 더듬는 것은 나만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날 유창하게 말하지 못한 여러 입이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의 일부이기도 해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날씨 이야기를 가볍게 주고받거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그런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진 흐름 말이에요. 말을 더듬으면서 나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동시에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기도 해요. 말을 더듬는 건 두려움이 따르는 일이지만 아름다운 일이에요. 물론 나도 가끔은 아무 걱정 없이 말하고 싶어요. 우아하게, 세련되게, 당신이 유창하다고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요.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강물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어떤 생각? 이 아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상상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런 상상이나 생각을 꼭 하긴 했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강물처럼 이야기하게 되기를. 이거는 이 아이가 나쁜 바람이나 나쁜 기도를 하는 걸까? 난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 모든 사람들이 안 보인다면 어떨까? 이거는 내가 나쁜 기도를 하고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그런 상상을 간혹 하게 돼.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두가 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슬프고 아무도 외로운 사람이 없어지겠다. 공감을 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 그렇지. 있으니까. 모두가 같은 입장이 돼버리면 그런 상상을 잠깐 했었고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아빠가 굉장한 존재인데 이 아빠 말고도 이 아빠와 같은 이 아이를 사랑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존재가 나한테 너희들이 있듯이 그런 존재가 얘한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빠 잠깐 날라갔다. 놀래라. 박살내는데. 너는 괴물처럼 말해요. 정말. 근데 진짜 이 작가님 이야기였네. 네, 그러네요. 그렇지. 그러네. 작가 이야기고 딱 한마디로 하면은 나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나와 다름을 이게 정말 이거 다른 짓을 보면 안 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오빠가 아까 얘가 다 강물처럼 말해라고 한 게 약간 그 한마디가 너무 얘는 소중하고 그렇지. 그치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말을 노력해서 할까 그러니까 이 100마디가 있으면 그 중에 어차피 노력을 할 건데 어떤 말을 골라서 할까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는 말들이 아니라 다 다른 그치 입과 다른 마음이 있다는 그게 와 소나무를 발음하는데 그렇지. 이런 식일 텐데 소나무를 발음하는 그 시간까지 누가 기다려줄 거냐 누가 기다려줄 거냐는 거야.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이제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기다려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뭐 애기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애기 처음 태어나면 그 애기가 엉엉 하더라 뭐라고 말을 들으려고 막 노력하잖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겠지. 근데 어쨌든 오늘 유진이가 읽어주니까 너무 좋은데. 어땠어요? 나쁜 거. 나는 너무 또 게다가 동우 입장에서도 이렇게 눈을 가리고 또 내가 들어봤는데 나 그게 너무 더 좋아. 의미 있었다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동우가 이렇게 듣는구나. 그리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게 그 상상력을 더 발휘해가지고 마음으로 보이니까 너무 더 그림 보이지? 그치? 보여. 그림이 보여.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눈으로 그림도 눈으로 보면서 읽는 거랑 이 감고 이 들으니까 훨씬 커. 그래요? 느낌이 훨씬 크고 달라. 그리고 너 입장을 알겠어. 내가 할 때는 유진이처럼 말을 조금 더 느리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난 느꼈어. 그래. 처음에 본인이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 집중하기까지 조금 걸렸어. 네. 내가 할 때 맞아. 처음에는 좀 천천히 얘기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중간부터는 내가 또 맞춰지더라고. 신기하더라. 와,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는 이 아이처럼 나에게 강물처럼 얘기해주는 사람이 더 좋네. 그렇지. 하여튼 유진이 오늘 너무 고마워. 야, 넌 천사야. 참, 어떻게 이렇게. 무슨 소리야? 이것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미안하네. 이게 밥이라도 먹고 하는데. 이거 뭐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해도, 얘네 집이 더 맛있는 거 더 많은데, 형님이 그 뭐 하면 그냥 후딱후딱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사실 나도 요리하면 집에서 그냥, 오빠,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오빠한테 밥 사기예요. 왠 줄 알아? 왜 또? 아니 오빠가 나 데뷔할 때 같이 오빠랑 했잖아. 경식 오빠랑. 내가 오빠 그래.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그치. 정말 그래. 나를 TV에 내가 처음 나오는데 오빠랑 회의를 내가 몇 번을 갔어요. 합격한 공을 세운. 근데 봐봐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곤충 뭐 만지면 그래 이러는데 오빠가 리액션을 다 해줘. 왜? 막 이걸 어떻게 만져?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뜬 거야. 그래. 아 오빠 덕이야 내가 이 TV에 나올 수 있는 그거 게. 중요하지. 옛날부터 호들갑에다가 그냥 오바쟁이였구나, 내가. 정말 막 뱀을 이렇게 두르면 네. 사실 난 이거 촬영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두를 수 있는데 내가 두르면 오빠도 당연히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나는 못해!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걸 되게 잘하는 애처럼 돼서 그때 이야기를 음. 경식이가 몇 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네가 얘기하니까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예뻤대. 그리고 진짜? 그리고 얘 그때 대학생이었어. 맞아요. 너무 대학생이었어. 네, 어. 21살. 그러니까 근데 후배가 그렇게 20살 열심히 말. 하는 후배가 있으면 당연히 동화되고 같이 열심히 하게 되고 돕고 싶고 그런 거지 뭐. 난 그땐 몰랐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막 해주는 게 내가 이렇게 사는 건지 모르고 나는 그저 신기한 거야. 예능 오디션 붙어서 갔으니까 그냥 같이 재밌게 하는 줄 알았어. 오빠는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고마운 거야. 이거 이렇게 나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를 이게 난 두고두고 고마워서 내가 언제 오빠한테 아이고. 밥 계속 살 거예요. 오빠한테. 근데 유진이는 정말 좋은 게 그때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너도 좀 오래 보고 있잖아. 늘 한결같아서 참 고맙다 진짜. 예, 그렇지. 그때의 모습이야 항상 보면 그런 걸 있지. 유진이는 강물처럼 말해요. 강물처럼 말해. 다음에 또 마르지 않는 강물이에요. 또 진짜 저 언제든지 그래, 너무 그래. 저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자세히 본 적이 있나 싶고 아이들한테도 한번 그렇지. 그림책인데 나만 보면서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때 보니까 너가 생각한 거랑 맞으라고 또 한번 그것도 해보고 싶어. 괜찮네. 괜찮네. 그래 어쨌든 오늘 너무 나와줘서 고마워.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현듯 연락을 했는데 그러게, 이런 이게, 좋은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